기자시장 취임 100일 기획 인터뷰. 지난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이어 두 번째. 오늘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안녕 못하셨죠? 그래도 안녕하다고 해야죠. 네, 반갑습니다. 원래 도정에 대해서 연속 묻는 기획인데, 예. 첫 번째 인터뷰 때도 사실은 김경수 지사한테 드루킹 관련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사님도 순서를 잡고 보니 마침 또 여러 논란들이 동시다발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네. 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여쭤볼게요. 까만 점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도정 100일 질문인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저는 몸에 점이 없습니다. 몸에 점이 하나도 없을까요 설마? 조그마한 것들 있겠죠. 뭐 잡티 이런 거 있죠. 근데 점은 없습니다. 동그랗고 까만 점 없어요? 전혀. 네모난 점은요? 네모난 빨간 점이 하나 있긴 합니다. 다리. 빨간 점. 예. 뺀 적 없습니까?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만약에 제가 그 은밀한 부위에 점을 뺐으면 아마 토픽감 아니겠어요? 완전 전혀 없습니다. 의료진이 보면 뺀 건 알겠죠. 그렇겠죠. 네. 쉽게 알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점 이야기는 농담이고 다른 또 신체 비밀도 있다는 저쪽 변호사 얘기도 있던데요. 그러면 그것도 확인해야 됩니까?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문제죠. 이제 과거 중세 시대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뭐 다 아시지만 만연이 아니냐. 주로 확인하는 방법이 이제 고문을 하는 거였는데 최후의 방법이 이런 거였다고 해요. 물에 던져 넣어가지고 살아나오면 마녀고 죽으면 사람이고 살아나오면 마녀인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기 위해서 죽어야 하는 거네요. 결국 결론은 이제 그런 거였죠. 이것도 사실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온갖 뭐 이런저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경기도정 책임진 사람으로 이제 그 논쟁을 계속 하고 있을 수는 없어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죠. 안 했는데 이 문제는 혹시 뭐 우리 공장장님은 그거 들어보셨나요? 그 사실 엄청 수치스러웠는데 뭐 인터넷상에서 돌긴 돌았죠. 네. 근데 이거는 더 이상 계속 갈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끝내야 되겠다. 네, 이게 뭐라 그럴까요? 저도 사실 인간인데 그 은밀한 부분을 드러내고 확인하고 싶겠습니까? 정말로 안 하고 싶고 치욕스럽고 생각만 해도 사실은 수치심이 몰려오는데 그래도 제가 경기도 도정을 책임진 사람으로 이건 의무다 공직자로서의 개인이라면 절대 뭐 응할 수도 없고 싸우겠지만 확인하는 게 이 논란을 끝내는 것이기도 해서 그냥 감수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요. 경찰에 이제 신체검사 받을 용이 있다. 뭐 어떤 방식도 받아들인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기왕 그렇게 만약에 결정하셨으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이게 이런 논란을 끝낼 수 있는 척경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날짜라도 경찰이 지정해주는 어떤 방식이든 확인을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또 경찰이 안 하겠다고 하네요. 경찰이 안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건데 과연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는 단순히 뭐 카드를 썼냐 안 썼냐, 뭐 어디서 만났냐 안 만났냐 이런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입증이 쉽지 않은 부분이고 입증이 된다면 치명적이죠. 뭐 경찰도 나름의 사정이 있긴 하겠죠. 근데 그러면 경찰이 그렇게 빨리 안 나서면 왜냐면 이거 계속 끌고 갈 수 없는 종류의 논란이니까요. 뭐 소송 당사자들이 추천하는 의료인들로 이렇게 거기 기자들 정도 입회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 경찰이 안 나서면 그런 방법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라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을만 믿고 계속 기다리면 또 시간이 지연되는 데 따라서 엉뚱한 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안 한다면 뭔가 합리적인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의심의 여지 없는 방식으로 확인하려고 하지요. 그 점은 경찰이 그게 뭐 경찰 개인이 아니니까 나름의 고충이 있겠죠. 뭐 어떤 결정이 있겠죠 아마도. 저는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빨리. 왜냐하면 핵심 쟁점 아니겠어요. 점이 있냐 없냐 문제가 아니라 그건 보통 사람은 알 수 없는 정말로 은밀한 부분에 관한 얘기였고
그것도 뭐 특징까지 다 얘기를 했으니까.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사우나에 갔던 누군가가 보고 얘기해 줬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이제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그 가능성은. 제가 100% 장담합니다. 아, 그래요? 없으니까. 아, 그러니까 있다면 보고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예. 어쨌든 없다는 말씀이시고 그건 뭐 네. 제가 확인할 수 없으니 같이 그때 뭐 같이 오셔도 됩니다. 보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도정에 대해서도 갑자기 알겠습니다. 물어보고 네, 네, 있습니다. 네. 도정 잘하고 계시죠? 예,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해경님, 우선 전해철 의원이 고발 취하했는데 네. 이사님이 부탁을 해서 취하했다라고 전해진 모양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그런 기사가 있는 것 있습니다. 같은데, 네. 기사가 있는. 사실관계 본인 관점에서 사실관계 어떤 겁니까? 저는 6월 이제 본선이 끝난 다음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계속 당내 분란이 벌어져서 제가 다른 일로 통화를 하다가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먼저 전화해가지고 네, 이거 취하해달라고 부탁하신 건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제가 전화 왔던 걸로 기억하고요. 하여튼 다른 얘기들을 하다가 이 잘못하면 뭐 본인이 뭐 잘못한 게 있어서 하지 않냐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서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치는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당내 분란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니 선거가 끝나는데도 선거 직후에 말씀하셨다는 그렇죠. 거죠? 선거 후에 좀 당내 화합도 좀 필요하고 또 정치인 개인으로 제가 형님으로 아주 가깝게 모시는 분이니까요. 그 형님 입장에서도 사실 안 좋다 이게. 그리고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 아내가 아니다는 얘기는 그분도 말씀하셨으니까 아닐 거로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개정주가. 네네. 그래서 이거 법률상으로도 사실은 문제삼기 어려운 정치적 표현 아니냐. 이걸로 계속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권유를 드린 거예요. 네. 뭐 예를 들면 제가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만약 정치적으로 필요하면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안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상대는 근데 그걸 부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상대는 그래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뭐 그분의 의견이긴 한데 저는 그분이 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아니고요. 제3자가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한 건 저는 부탁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을 만큼 바보 아닙니다. 이 정치는 순화된 형태의 전쟁인데 그 상대가 과거식으로 표현하면 정치적 적군이 또는 정치적 적대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부탁한다고 서로 경쟁하다가 경쟁하는데 상대에게 유리한 또 나에게 불리한 그런 걸 하겠습니까? 그럼 부탁하는 될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부탁으로 그 말의 취지를 받아들일 수는 있을지언정 네. 그건 뭐 전해철 의원의 심정이니까 그럼요. 뭐. 단정할 수는 없는데 부탁한다고 될 일도 아닌 것을 내가 부탁할 바보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냥 권유한 거예요. 정말 충심으로. 그게 본인한테도 좋을 것이다 이런 권유였다. 결국 결론 없이 그 후에도 계속 이게 확대돼가지고 당내 분란과 지지층들의 분열이 원인이 됐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그건 알겠고요. 그건 뭐 서로 합의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나는 권유하고 혹은 뭐 본인을 위해서도 충원을 했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탁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그 부탁을 왜 하냐 안 될 일을. 그렇습니다. 그냥 아니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넉 달 후에 그 취하가 이루어진 이유는 또 뭘까요? 그거는 뭐 그분한테 여쭤봐야 되겠는데 저도 잘 모르죠. 그러나 이게 제 부탁 때문에 한 건 아닌 거는 맞겠죠. 했으면 그때 했겠죠. 뭐 억울하신 점도 있겠고 본인 스스로 오빠라고 하신 점도 있긴 했는데 이런 집중적인 주변에 편도 없고 집중적 공격을 받다 보면 스스로 위축되고 도정에도 영향을 주고 또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가라앉고 그렇지 않으십니까?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죠. 거짓말이고 다만 이제 내성이 좀 있긴 해요. 저는 뭐 소위 뭐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후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혼자. 근데 그 혼자의 뒤에는 사실은 대중들이 있죠. 저에 대해서 지지해주는 대중들이 계신데 그 힘으로 여기까지 왔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는 정책들이 어쩌면 매우 거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저는 부동산에 의한 불로소득을 없애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정이 얘기해 보시죠, 이제. 네.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아, 그래요? 네.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부동산 불로소득을 없애자. 사람들이 부동산에 의지해서 불로소득하면서 타인이 노동한 결과를 이용해서 사는 게 평생의 꿈이 되는 사회. 망하는 사회거든요. 그래서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면 국토보유세를 내서 전부 공평하게 나눠주면 자산 불평등도 조금은 완화하고 사람들에게 가처분 소득도 늘려서 경제도 조금 순환할 수 있고 분양하지 말고 공공 영역에서는 최소한 임대주택을 짓자. 사람들이 꼭 집안 사고도 임대받아 살 수 있게 이런 정책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최근에 논쟁되는 수술실 CCTV 의사분들 중에 80% 가까이가 반대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무의식 상태에서 완전히 자신을 다 노출해야 되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상황이라도 좀 확인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또 뭐 토목 비리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민간 건설보다 공공 건설의 단가가 실제로는 거의 2배 가까이 뻥튀기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그 경로당 이런 걸 지면요 평당 건설비가 보통 900만에서 1000만원씩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과장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 좀 바로 잡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죠. 국토보유세, 공공건설 원가 공개 이런 정책. 분양가 공개, 뭐 수술실 CCTV. 수술실 CCTV 핵심은 뭡니까? 왜 수술실 CCTV를 공개하자고 하셨어요? 의사들은 다 반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게 밀폐된 공간이고 환자는 무의식 상태인데 거기서 온갖 대리수술, 뭐 성추행, 뭐 모욕 그런 일이 설사 조금 있다 하더라도 전문가 영역인데 그 전문가들을 감시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또 그 수술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의사분들 주장이신데요. 네. 대부분의 대형 병원들이나 이런 데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되게 해놓죠. 아, 자기들을 위해서. 근데 그건 이제 환자한테 공개를 안 하는 거죠. 공개를 안 하는데 공개해라. 네. 근데 저희는 환자 동의 받아서 또 의료원이니까 민간 병원에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의료시설에 한해서 환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 달 동안만 비공개로 가지고 있다 폐기한다. 그러니까 아무도 뭐 피해볼 일 없고 환자만 볼 수 있다는 거죠. 의료진 제외하고는. 뭐 의료진도 볼 수 있죠. 의료진 당연히 보죠. 제외하고 환자 본인만 볼 수 있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나중에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저는 의사분들에 대한 신뢰도 제고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오히려. 조심할 테니까요. 그리고 모두가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런 얘기 전에 다른 뉴스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게 이런 뉴스들. 저도 책임지라고 합니다. 걷어내지 않으면